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경우라는 것은 이제 이 경자가 땅에 경계할 때 원래 지경경인데 상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만날 우연히 만나는 경우 그 케이스 이렇게 어떤 경우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는 number of cases에서 어떤 종류의 사건이 있을 수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특수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해요. 주사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주사위 그림 있잖아요. 1부터 6이 나타나는 나무로 경우의 수는 6가지. 그러니까 던지면 1 아니면 2, 3, 4, 5, 6.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동전의 경우는 이제 앞뒤라고 하는데 여기 앞뒤, 우리말로 앞뒤고 영어로는 헤드, 테일 이렇게 불러요. 그게 그 얘기인데 던지면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동전이 서는 경우는 이제 배제를 하는 경우죠.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는 100개의 자연수가 있으므로 경우의 수는 100이다. 0과 1 사이의 분수는 무수히 많죠. 경우의 수는 무한대다. 0과 1 사이의 자연수는 하나도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0이다. 그래서 요 예로 들었지만은 그 생길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확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것은 확률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주사위를 무작위로 던지면 1에서 6의 숫자가 골고루 나타날 것이므로 어느 특정한 숫자가 나타날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제 1이 나타나는 거나 2가 나타나는 거나 어떤 특정한 숫자, 3이라든지 하는 것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로 나타날 거다. 단지 무작위가 전제가 돼.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동전을 무작위로 던지면 앞뒤가 골고루 나타날 것이므로 앞뒤가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 반반이죠. 그래서 이제 요 예를 보면 이제 주사위 던지기는 확률이 P라고 해요. probability가 6분의 1이다. 왜? 6개 중에 골고루 나타날 거니까 3이 나타날 거나 뭐 5가 나타날 거나 똑같다. 동전 던지기는 앞뒤가 나타날 확률이 다 2분의 1에 똑같이 나. 확률을 계산할 때 공식은 그래요. 전체 경우의 수와 특정한 경우의 수를 나누는.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는 6이잖아요. 응? 근데 특정한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1. 이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 던지기는 두 가지, 앞, 뒤. 근데 앞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사실 확률은 굉장히 공식은 단순해. 단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확률의 본질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잘 이해하려면 경우의 수를 잘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확률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7개로 1,2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와 500원짜리가 포함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1,000원짜리 3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7개. 그럼 이런 경우 이 공식 세우기도 좀 그렇고 이 대부분의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 이렇게 표를 만들어. 500원짜리. 근데 우리 목표는 1,200원 만드는 거니까. 1,000원짜리 한 개인 경우는 어떻지? 한 개인 경우는
1,000원짜리 한 장 썼어. 그러면 1,200원을 하려면 200원짜리, 100원짜리 두 개 쓰는 수밖에 없잖아. 이거 외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따지는 자꾸 머릿속에서 이게 틀린 거 아니야? 혹시 오류가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해야 돼, 수시로. 근데 1,000원짜리를 두 장 쓰면 어떻게 돼? 2,000원이 넘어버리니까 1,200원을 만들 수가 없어서 두 장인 경우는 아예 빼. 머릿속에서 생각해. 두 장이면은 2,000원이구나. 그럼 1,200원이 절대로 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두 장인 경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1,000원짜리를 쓰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근데 500원짜리 동전을 써. 그러면 1,000원짜리는 안 써. 안 쓰고 500원짜리 하나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 동전 700원을 쓰면 돼. 그럼 1,200원이 되잖아. 동전 100원짜리 동전 7개를 다 쓰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200원이 되잖아. 근데 500원짜리 두 개를 써볼까? 하면 어떻게 돼? 그럼 1,000원이 되잖아. 그럼 나머지 200원은 100원짜리로 쓰면 돼. 1,200원. 500원짜리 3개는 어떻게 되지? 이건 1,500원이 되네. 그러면 이제 1,200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빼버리는 거야. 이건 빼도 되겠고. 그럼 100원짜리는 다 쓰면 700원밖에 안 되니까 절대 1,200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경우의 수는 묘책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묘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식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이걸 배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여러분들은 다 익숙해져야 돼. 딱 보고 이것은 컨비네이션이네. 이것은 뭐 순열이네. 이것은 조합이네.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경우는 수식으로 딱 결정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이런 경우는 해보는 수밖에 없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경우의 수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근데 500원짜리가 포함되는 확률은 어떻게 돼? 500원짜리가 포함되는 건 요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전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500원짜리가 포함이 되니까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단순한 문제지만 여기에서 그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그 핵심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자꾸 연습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문제를 봅시다. A, B, C의 세 문자를 두 개씩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단어는 몇 개이며 C가 맨 앞과 뒤에 있는 단어가 될 확률과 C가 포함된 단어가 될 확률은 얼마냐? 이게 첫 번째 이 문제가 세 개예요.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단어, 서로 다른 단어. 조합을 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처럼 이렇게 단어의 수는 AB하고 BA가 다른 거예요. BA는 다른 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 개에서 두 개를 고르는 순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열.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3p2 이렇게 해서 3 팩토리얼에서 3 빼기 r, r이 2니까 하면은 3 팩토리얼 나누기 1 팩토리얼에서 6 이렇게 해도 돼요. 순열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이걸 안 배웠으면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 A, B, A, C, B에 해서 이렇게 6개라는 걸 알지. 그럼 이 중에서 이제 C가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될 확률. 그럼 C가 맨 앞에 있는 걸 찾는 수밖에 없지. 그럼 CA, CB 두 개지. 6개 중에서 두 개가 맨 앞에 있어. 그럼 3분의 2. C가 맨 뒤에 있는 단어가 될 확률은 이것도 찾는 수밖에 없어. AC 뭐가 있어요? BC 이렇게 해야 돼.
되지. 그럼 이것도 6개 중에서 2개. C가 포함된 단어가 될 확률은 6개 중에서 4개. 앞에 2개, 뒤에 4개. 뒤에 2개 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 순열을 활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빨강, 파랑, 노랑의 3가지 색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다음 그림의 각 영역을 색칠하려고 한다. 영역이 이제 요거예요. 3가지 영역 1, 2, 3.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여기가 빨강이고 밑에도 빨강이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경계가 불확실해지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색이 돼. 이웃한 색은 달라야 돼. 아래처럼 이렇게 빨간 것을 2번 칠해도 이웃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허용이 되는 거지. 이것은 이제 색칠하는 문제의 이제 가장 초보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표를 만들어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영역 1, 2, 3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건 해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 빨강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걸 빨강을 칠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안 겹치게 하려면은 파랑, 노랑 하든지, 파랑하고 빨강 하든지, 노랑하고 파랑 하든지, 노랑하고 빨강 하든지. 요 4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근데 이것만 해보고 또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앞에가 빨강일 때, 이 4가지 경우인데, 앞에가 파랑일 때도 4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좀 생각을 해야 돼. 맞아. 앞에가 빨강이든 뭐 파랑이든 노랑이든 요 경우가 똑같이 될 거 아니야.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 그러면은 앞에가 빨강일 경우 4가지라면은 파랑일 때도 4가지, 노랑일 때도 4가지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요 4가지 곱하기 3을 하면 돼.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12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y라 할 때 x-y가 1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앞면이 나오면 x인데 그 앞면이 2개 나오고 뒷면이 하나 나오면 1이 되잖아. 이걸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면 돼. 그래서 동전이 3개야. 이게 하나, 둘, 3개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동전이 앞일 경우는 어떻게 돼? 두 번째가 앞이든 그리고 나머지는 뒤가 돼야 되겠지. 첫 번째가 앞인데 두 번째가 뒤 나오면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앞이 돼야 돼. 그래야 x-y는 1이 만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동전이 앞일 경우, 첫 번째 동전이 뒤일 경우, 첫 번째 동전이 뒤일 경우는 나머지 2개는 무조건 앞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3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3개의 동전을 던졌을 경우 나오는 그 종류는 8가지가 돼. 8가지, 왜 8가지냐? 한 개 동전이 2가지씩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되는 거야. 2의 3승은 8이 돼. 그 중에서 x-y가 1인 경우는 위에 3가지밖에 없으므로 확률은 8분의 3이다. 그 다음 문제는 가위바위보 문제인데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누군가가 이길 확률.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누군가가 이길 확률은 얼마냐. 그것도 이제 사람 1과 사람 2가 있어.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경우를 다 쓰는 거지 뭐. 사람 1이 이기든지 얘가 지든지 두 번째가 지든지 얘가 지고 얘가 이기든지 아니면 비기든지 3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누군가가 이기는 것은 요 앞에 2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 누군가가 이기는 경우는 3분의 2다. 아니면 이제 비기는 경우를 빼면은 되지. 반대로 해서 그럼 비기는 경우만 빼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이것도 1 빼기 3분의 1 해서 3분의 2.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따져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주 복잡한 경우는 이렇게 전체에서 비기는 경우만 빼면은 누군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필요하다. 그 다음 문제는 구슬 문제예요. 파란 구슬 3개, 빨간 구슬 4개, 노란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꺼냈을 때 파란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구슬이 있어. 막 섞여 있겠지. 근데 전체 보니까 여기 3개, 4개, 5개니까 12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를 딱 꺼내. 그때 파란 구슬이거나 빨간 구슬일 확률. 그럼 요거거나 요거인 확률. 그럼 전체 12개 중에서 요거 2개 합하면 7개가 되니까 12분의 7이 되죠. 이런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